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을지로에서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어흥회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인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최인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우선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와, 아, 와, 네, 잘 보셨나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신 영상에 나오는 공공미술 작품들이 저희가 저희 작업실 주변, 을지로 입구에서부터 을지로 2가, 3가 이 길들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작업들이에요. 네. 혹시 이런 작업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쪽 근처에 오셨다가? 막 예술 작품이라는 뭔가 이렇게 인식 없이 뭔가 공원 같은 게 있고 뭐가 있었던 거는 기억나는데 제대로 뭔지는 좀 잘 훑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그쪽 을지로 이쪽 가봤는데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인식한 게 아니고 제가 인식했던 건 그런 작품들 밑에 앉을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을지로에 네. 내리자마자도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게 예술 작품이구나라고 인식은 이제 이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아 이게 예술 작품이었구나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좀 전에 봤던 영상에서 보셨던 작품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일단 좀 큰 회사들 앞에 좀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어쨌든 부지가 많은 회사들이 이런 또 예술 작품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회사의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나 역사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좀 되게 그냥 아름다운 것보다는 좀 튼튼하다, 뭐 견고하다,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의 작업상들인 것 같아요. 저는 좀 혹시 맞아요. 먼저 말하세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약간 뜬금없다라는 느낌도 저는 솔직히 받거든요. 왜냐하면 을지로나 이쪽은 되게 회사들이 많고 되게 빼곡하잖아요. 거기에 저렇게 꾸역꾸역 넣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도 하고 네. 너무 뭐지 너무 뜬금없다. 아까 그 봤던 이런 거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너무 뜬금없다라고 느껴진 조각도 있었어요. 아까 그 어떤 조각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뜬금없다고 느껴졌던 게? 동물 조각이었던 것 같은데 동물 조각이요. 이렇게 큰 빨간 아, 너무 뜬금없는데 약간 네, 그것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저 약간 동물원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 혹시 아까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그 기업들이 을지로에 큰 기업들이 많고 어쨌든 공공기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지에 뭐 그런 기업들이 미술품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미술품들이 되게 큰 범위를 차지하면서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막 기업들이 어떤 미술에 대단한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설치하고 뭐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연간 연 건축법에 연 건축비의 0.7%에서 1% 정도를 꼭 그 건물 근처에 공공미술 혹은 공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공개 공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0.7%에 상응하는 비용을 뭐 문화재단에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꼭 이렇게 쓰게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니면 모든 이렇게 큰 건물들이 거기에 이제 뭔가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 20년 넘은 법이에요.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네, 2000년도에 시작된 법인데 지금 2006년까지만 해도 서울에만 4,000개가 넘는 그런 공공미술 작업이 막 무한정 생겼고 지금은 2020년이니까 거의 제 생각에 한 2만 개가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기업들이 꼭 그거를 원해서 혹은 내 어떤 건물 근처에 나는 예술 작품을 하나 소장하고 싶고 그거를 위해서 공간을 내어야겠어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뭐 어떤 부분이 약간 좀 굳이 저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뭐 그 회사의 정체성을 저 미술 작품이 표현하고 있나 하는 약간 의문이 드는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저도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 대전에 큰 터미널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무슨 설치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보면은 그것도 그 설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한번 사진 보내드려도 될까요? 공유해 주세요. 한번 잠깐. 근데 여기 대전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공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잘 어우러져 있거든요. 뭐랄까. 그거는 좋은 공공 미술의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깐 제가 한번 요거를
다운받아서 공유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 거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기업이나 뭐 그런 거에만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파트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연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법 건축 시 예술 장식품 뭐 아니면 문화시설 설치라고 항목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작가님 작품이에요. 이게 대전 터미널 앞에 있나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아. 되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제가 본 미술 작품 중에 되게 잘 어우러져 있는 기분이 되게 들어요. 사실 여기는. 인정 씨 이거 을지로에도 하나 있죠. 네. 이게 그 기울어 호 작품 맞나요? 네, 맞아요. 호 작품인데 작가님이 불이였나? 리처드 세라의 작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베르나르 브레 작품 아닐까요? 잠시만요. 그런가요? 네, 베르나르 브레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네, 이 대전 종합터미널 앞에도 되게 아름다운 작품이 있네요. 이 작품도 네. 정말 유명한 작품. 이 베르나르 부네 작가의 작품도 저희 을지로 그 길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대전 시립터미널 앞에 있는 작업들과도 굉장히 작업이 되게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을지로에서 발견한 이 분해의 작업은 철강 회사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강 회사가 나름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이 분해의 작업이 보통 저렇게 철제를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굉장히 큰 뭐 홀을 만드는 게 뭐 원이라던가 홀을 만드는 게 되게 유명한데 그거를 가져다가 건물에다가 그 홀을 완전히 기대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영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되게 철강 회사가 이런 작업을 자신들이 공공미술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꽤나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보여주신 그 사진들도 그 공간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 보수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름다워요. 일단 그 네. 반지랑 이렇게 공용 광장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사진에서 받은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다. 네, 그리고 저는 그거는 대전에서 봤던 건 되게 그 작품 자체가 되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 작품 자체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잔디도 깔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을지로 그쪽에 있는 부분을 일단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제가 유한타 증권 앞에 물론 아직 영상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주제로 잠깐 짤막하게 다룰 거지만은 모든 건물들이 그렇게 딱 모든 사옥들이 작품을 존중하면서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니 씨가 그거를 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대전 터미널에서도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작업도 보고 새로운 장소의 공공미술도 알게 되네요. 다른 지역에. 감사해요. 정말. 혹시 또 질문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한테나 아니면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막다 기업들은 뭔가 밖에 조각상 그런 조형 미술을 밖에 해놨길래 저는 무조건 그런 조각상이나 이런 것만 해놔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이렇게 비용만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꼭 그게 이렇게 밖에 있는 조각상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예를 들면 왜 서울 스퀘어 아시죠? 네. 서울 스퀘어 그 밤에 보면은 막 거기 그 건물 전체가 그 스크린처럼 변해가지고 막, 막 예쁜 그런 그 스크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것도 그러면 공공미술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약간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서울 스퀘어 내에서 진행하는 작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서울시 자체에서 혹은 어떤 아트센터와 이렇게 어떤 작가와의 그 콜라보, 그 영상 작업 같은 게 서울 스퀘어가 굉장히 콜라보하고 그 어떤 포맷 자체가 굉장히 잘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많은 영상 작업을 상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그 서울 스퀘어 내에 공공미술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로버트 인디애나의 작품도 이 건축법과는 별개로 진행돼서 설치가 됐던 프로젝트로 알고 있어요. 네, 항상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럼 건물 내부에 설치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각으로만 이렇게 특정화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내에 뭐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회사 로비 같은 데 굉장히 뭐 큰 그림이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아까 그 무라카미 다카시 영상 작업 보셨던 것 같이 내부에 패널을 설치해서 영상 작업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아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적당한 조경을 하고 이렇게 어떤 그 기업 내의 공간이라고 해서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든다거나 하는 식의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땅을 기부를 했어요. 그 미술품을 설치하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 아예 용산구에 그 사옥이 있는데 그 부지를 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 기업의 마케팅 팀이 어느 정도 그 미술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신증권 앞에 있는 그 러브라는 사실 그게 되게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각품이잖아요. 거기 앞에 사람들이 막 다 막 인증샷 찍고 막 그런 조각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조각을 그 대신증권에서는 투자 개념으로 설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밖에다 내놓아서 모두에게 공개하는 미술이긴 하지만 대신증권이 그런 게 자기 건물 앞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여러 가지 많이 혼재해 있는데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유안타 증권이라던가 뭐 다른 기업들이 뭐 미술에 대해서 아니면 그 주변 환경, 그러니까 본인 빌딩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을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할 때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냐, 어느 정도의 그 미술적인 개념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막 거의 뭐 작가 소개도 없고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다 버려진 애들도 있고, 네, 그래도 아까 그런 대전 시립터미널 같이 밑에다가 뭐 잔디라도 굉장히 좀 적당한 범위로 깔아주면서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 건축
비용에 대해서 0.7, 0.1% 정도를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부를 하거나 네. 투자를 해서 미술품을 설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나요? 그냥 기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럼 설치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설치하는 거를 선호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부하는 쪽을 선호하나요? 저희가 뭐 지금 그 선호도를 알아보긴 어렵지만 그게 또 시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2000년대 초에서부터 2010년대까지는 사실 영상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한국에서도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어요. 그래서 뭐 벽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되게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어떤 지역성을 드러내는 뭐 이런 것들이 공공미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고, 또 이 법이 정해지면서 사실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조각이나 조소 전공한 사람들인데 그게 제일 쉬웠던 거예요. 그냥 물건을 하나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물건이 뭐 그냥 공장에서 디자인을 해서 제작이 돼서 그냥 배달이 오면 어느 자리에 놓고 하는 게 이제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조각상들, 되게 거대 뭐 브론즈, 뭐 뭐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최근에는 어쨌든 뭐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어떤 게 이제 뭐 이 건물의 정체성을 다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T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작업 있잖아요. 아까 무라카미 다카시가 패널로 그 건물 외부에 나왔던 그런 것들은 그 SKT 자체가 아트센터 나비라는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영상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막 외국 유명한 작업들을 사서 아예 이제 소장품들도 굉장히 많은 그 아트센터 나비라는 이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아예 제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 건물의 모든 미디어 작업을 총괄하고 운영하고 바꿔주면서 계속 교체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공개적인 공간에서의 미디어 아트 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하나은행 사옥 안으로도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모아놨던 컬렉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약에 회장님이 그런 미술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사서 모으시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백남준 선생님한테 뭐 아예 하나은행 브랜드 이미지로 작품을 의뢰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트렌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대답을 듣고 드는 생각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나한테 남는 게 결국은 미술품이잖아요. 조각품이나 전시품이니까 그냥 그거를 갖다 설치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기업에 미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전담을 하거나 아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게 그렇게 뭔가 그럼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러면 우린 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 미술 작품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어차피 이 건물 이 모든 건축 법에 의해서 0.1%에서 0.7%를 미술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미술품을 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그 뭐랄까 그 예산의 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미술품에만 0.7%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거를 저희 집에 미술품으로 갖다 놔요. 그러면 저희 집에 채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네. 네,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대부분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일부분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일부분 기업에서 운영하는 미술관들이 있을 경우에는 큐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보통 뭐 갤러리스트나 큐레이터를 통해서 작품을 매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간혹 가다가 이제 저렇게 뜬금없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큐레이터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인사팀은 아니겠구나. 그 홍보팀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뭐 매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적인 미술에 대한 지식이 만약에 없는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이라고 한다면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뭐 브로커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중간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이전시. 그래서 예전에 현대건설에서도 이런 걸 담당하는 이렇게 부문이 있다고 들었었고, 그런 건축회사에서 이미 이제 너무나 많은 건축들을 지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조각을 만드는 이런 걸 만드는 작가들의 부류가 있고, 그 부류와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업체가 있고, 또 이제 건축사가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을지로뿐만 아니고 서울시 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같은 작가의 작업이 여기저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을지로에 하나 있고 강남에도 하나 있고 뭐 또 어디 가면 또 하나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 작가의 작업이 여기도 어울리고 저기도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작가는 이런 식의 유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작가구나 하는, 그런 게 연이 많이 닿아 있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벌써 30분 가까이 인터뷰 그런가요? 네.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길어졌네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라기보단 저는 사실 을지로는 저한테는 아직 좀 뭐랄까 낯선 공간이거든요.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되게 길 찾는 감각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때로는 막 그렇게 공공미술처럼 큰 설치물이나 이런 게 뭔가 길을 찾을 수 있는 뭐 비치표가 된다거나 그 기업이랑 또 연결되는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잘만 맞으면 홍보 효과가 또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공미술과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상응했을 때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래서 을지로 주변에도 참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막 광화문에 그런 건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고, 또 이게 기업이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혹은 나쁜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신기한 새로운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감사드려요. 저희가 되게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것에도 약간 자부심을 느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네. 오늘 저도 질문은 아니지만 미알못의 한 인간으로서 미술을 정말 모르는 한 인간으로서 이런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신선한 것 같고, 이제 뭔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런 걸 봤을 때 이제 이게 이런 정책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있는 거구나, 저게 미술 작품이구나 하는 이제 인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는 이제 1%는 이제 미술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인터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려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때는 집에 있는 게 안전하겠죠. 어쨌든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엔 직접 을지로에서 만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